누나 오토바이 산대. 지원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나도 타고 싶은데. 고등학교 1학년 쌍둥이 누나 지우가 지원이를 보며 웃는다. 그 순간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얼린다. 이제 갓 입학한 여고생이 무슨 놈의 오토바이냐? 아버지는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일어난다. 아빠, 지우가 말한다. 오토바이 타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여자들도 오토바이 잘만 타고 다녀. 내 친구 중에 아빠랑 같이 배워서 타고 다니는 애들 있어. 잘 배우고 조심해서 타면 되잖아. 아버지는 잠깐 뭔가 말하려다 말고 중얼거린다. 마치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내애도 아닌 우리 딸이 그런 위험한 것을.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가족에게 싸늘한 냉기가 흐르며 벽이 하나 세워지는 순간이다. 극도의 사랑,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지켜야 한다는 욕구,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랐다. 6개월의 갈등, 딸이 사간 오토바이, 그리고 무덤 앞에서의 재만남.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1월 15일, 정확히 오후 2시, 8년이 그렇게 흘렀다. 8년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침대에서 눈을 뜬다. 달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몸이 안다. 이날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옷을 입는다. 검은색 정장, 매년 같은 옷. 오늘도 이날이 왔네. 아버지가 혼잣말을 한다. 목소리가 작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출근 전에 꽃집에 들어간다. 같은 꽃집. 주인도 아버지를 본다.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꽃을 가리킨다. 흰색. 항상 흰색. 이거 줄게.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주 작다. 꽃집 주인은 안다. 이건 단순한 꽃 구입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의식이라는 것을. 예. 이거네요. 주인도 목소리를 낮춘다. 아버지는 돈을 낸다. 거스름 돈을 받지 않는다. 매년 그렇다. 회사에 연락한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휴가를 내겠습니다. 목소리가 평탄하다. 아무 감정도 없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모두가 안다. 아버지는 이날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11월 15일은 아버지의 것이다. 오직 아버지의 것. 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이 떨린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손가락이 마치 무언가를 부여잡으려는 듯이 떨린다. 또 이 길이네. 아버지가 말한다. 매년 이 길을. 차창으로 풍경이 흘러간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본다. 해마다 같은 풍경. 사직동, 강남, 서울대. 아버지는 느낀다. 손이 떨리는 것을. 하지만 직시하지 않는다. 눈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다. 형, 오늘도 가볼게. 아버지가 속삭인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납골당에 도착한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린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한 발, 한 발.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한 발 한 발.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아니, 무거워지는 것이다. 계단을 오를수록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멈춘다. 숨을 쉰다. 깊게, 아주 깊게. 무덤 앞에 선다. 아버지의 눈이 무덤을 찾는다. 있다. 매년 같은 자리. 그곳에 지난해 꽃은 시들어 있다. 검은색으로 변한 꽃잎.
아버지는 그것을 본다. 오랫동안 본다. 또 시들었네. 아버지가 말한다. 한 해가 또 지나갔네. 손이 움직인다. 오래된 꽃을 조심스럽게 치운다. 밑에서 흙을 살살 떠낸다. 매년 같은 손놀림. 새로운 흙을 넣는다. 그리고 새 꽃을 꽂는다. 흰색 국화가 무덤 앞에 선다. 형, 안녕. 난 다시 왔어. 아버지가 말한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는 무릎을 꿇는다. 양쪽 무릎 모두. 땅이 차갑다. 11월 날씨. 바람이 분다.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몸은 돌처럼 고정되어 있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는다. 눈도 감기지 않는다. 그저 아래를 바라본다. 매년 같은 무표정. 매년 같은 침묵. 시간이 흐른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간다. 꽃을 든 사람들, 향을 든 사람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조용히 경을 들인다. 하지만 누구도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만든다. 침입하지 말라고. 이것은 아버지만의 시간이라고.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눈은 계속 내려다보고 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른다. 뺨을 타고, 턱을 타고. 형, 아버지가 속삭인다.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린다. 난 또 살아가야 하는데. 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다. 목이 메인다. 왜 남겨두고 갔어? 아버지가 묻는다.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손수건을 꺼내지 않는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대로 둔다. 이것도 매년 같은 순서. 시간이 더 흐른다. 아버지는 무릎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다리가 저렸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똑같은 표정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뒤돌아본다. 흰색 국화를 한 번 더 본다. 내년에 다시 올게. 아버지가 말한다. 또 하나 될 거야. 국화도. 차로 향한다. 걸음이 더뎌진다. 매년처럼. 차 안의 운전대. 아버지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세게 쥔다. 마치 그것이 무언가를 지켜낼 것처럼. 또 한 해를. 아버지가 말한다. 혼자 버텨야 하나? 운전대는 아버지의 손의 자국을 남긴다. 흰색 자국.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본다. 8년을 함께 살아온 여인의 눈. 그 눈이 아버지의 얼굴을 읽는다. 또 다녀왔네.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입을 열지 않는다. 대신 손을 뻗는다. 아버지의 손을 찾는다. 찾아서 잡는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머니가 말한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린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다. 납골당의 차가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따뜻하다. 그 따뜻함 속에서 아버지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고마워. 아버지가 말한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쥔다. 괜찮아.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는 충분해. 어머니가 말한다. 충분한 아버지야. 충분한 남편이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본다. 눈빛이 나약해 보인다. 난 뭐가 남은 게 없는데? 아버지가 묻는다. 일도, 형도 못 지켜주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끊는다. 날 지켜줬어. 우리를 이렇게 버티게 해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댄다. 심장 위에. 여기가 계속 아파. 아버지가 말한다. 8년을 계속. 알아. 엄마가 알고 있어. 그 아픔 다 알고 있어. 어머니가 말한다. 그래도 살아줘. 그 아픔으로도 살아줘. 식탁에 앉은 아버지와 어머니. 저녁 식사. 어머니가 밥을 담는다. 따뜻한 쌀밥. 국을 퍼낸다. 미역국. 11월 15일은 항상 미역국이다. 오늘은 먹을 수 있겠지? 어머니가 묻는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짚는다. 손이 여전히 약간 떨린다. 응, 먹어야지. 나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말한다. 형도 날 위해서 살아달라고 했을 거야.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국을 떠먹는 아버지를 본다. 우리 아이들은 뭐해? 어머니가 묻는다. 지우는? 학원이지. 뭐? 요즘 아이들 바쁘더라. 아버지가 말한다. 지원이는? 방에 있어. 요즘 계속 책만 읽어. 어머니가 말한다.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형제니까. 아, 둘이 나이가 많이 차지는 않으니까 언젠가는 서로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말한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는 밥을 계속 담는다. 아버지의 밥그릇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뿐이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변할 건 변할 거고,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 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본다. 넌 왜 이렇게 차분해? 아버지가 묻는다. 난 계속 흔들리는데. 어머니가 웃는다. 아주 작은 웃음.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잡아줘야 하는 거지. 그게 가족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11월 15일이 지나간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고착된 무표정. 이것이 8년이다. 8년을 이대로. 어머니는 밥을 계속 담는다. 현관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함께.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계속 함께.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본다. 자신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본다. 응, 함께. 아버지가 말한다. 중학교까지 가족은 완벽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 4개의 선이 만드는 사각형. 하지만 그 사각형에 금이 간다.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버지는 그것을 모른다. 아직 고등학교 입학, 지우는 선언한다. 가족 식탁에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지우는 매우 천재적이었지만 호기심 많은 사춘기 소녀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신경과학과 의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지우는 이미 일반 고등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신경생물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쌍둥이 오빠 지원도 마찬가지의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지원은 침묵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지우는 언어로 자신을 무장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지우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다. 반 친구 은서가 그 중 한 명이다. 은서는 지우와 같은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신경과학 논문을 함께 읽었고 빠르게 친해진다. 아버지, 좀 봐주세요. 지우가 식탁에서 말한다. 목소리가 차갑다.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밥을 먹다 멈춘다. 뭔데? 아버지가 묻는다. 지우는 종이를 꺼낸다. A사 용지가 여러 장. 그래프, 통계, 데이터. 기술이 있으면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거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우가 첫 번째 자료를 가리킨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보험회사 데이터입니다. 의료기관의 사고 분석 자료도 있고요. 아버지는 그것을 본다. 통계 자료들. 그리고 지우가 두 번째 자료를 펼친다. 저는 이미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이수증도 있고요. 지우는 이수증을 보여준다. 깔끔하게 정렬된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우가 마지막 자료를 가리킨다. 제약이 아닌 신뢰가 관계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더 차갑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시죠? 아버지는 그 자료들을 본다. 한 장씩 천천히. 지우, 아버지가 말한다. 이건 너무 위험해.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논리적 설명을 듣고 싶어요.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지우의 눈이 더 차가워진다. 아버지는 반박하려고 한다. 자동차는 괜찮아. 자동차를 사줄게. 아버지가 제안한다. 자동차는 안전하니까. 지우가 입을 연다. 그것도 이상해요. 자동차도 사고가 나요. 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더 높아요. 지우가 자료를 다시 보여준다. 그럼 뭔가요? 왜 자동차는 되고 오토바이는 안 돼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말할 말이 없다. 아버지, 지우가 기다린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말한다. 뭐? 자동차 타?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답을 거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논리적 설명. 없으신 거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지우, 아버지 말씀을 들어. 어머니가 입을 연다.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야. 지우가 어머니를 본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제약은 신뢰의 부정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우의 논리가 명확하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입을 벌리려 한다. 형이 나한테. 아버지가 시작하다가 멈춘다. 아니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를 위해서 안 되는 거야. 지우가 아버지를 본다. 그것도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정일 뿐입니다. 지우는 자료를 다시 정리한다. 제가 또 가져올까요? 더 많은 자료를. 그럼 아버지가 설득되실까요? 아버지는 밥을 내려놓는다. 지우, 농담하지 마. 아버지가 말한다. 이건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야. 왜요? 진실이 불편하신가요? 지우가 묻는다. 아버지는 저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어머니는 밥을 담는다. 손이 의도적으로 천천하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MT에서 은서는 지우 옆에 항상 있었다.
같은 조, 같은 숙소. 은서는 지우의 웃음에 웃고 지우의 진지함에 함께 생각했다. 그 MT에서 지원은 은서를 처음 본다. 은서는 지우와 함께 다녔고 은서의 웃음소리는 밝았다. 지우 언니, 이 부분 뭐예요? 은서가 묻는다. 신경과학 논문을 읽으며. 보세요. 여기 뇌의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데. 지우가 설명한다. 아, 그렇네요. 근데 의식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은서가 다시 묻는다.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지우가 웃는다. 처음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이다. 지원은 멀리서 본다. 은서의 웃음, 은서의 목소리, 은서의 움직임. 저, 누구니? 지원이 누군가에게 묻는다. 지우 친구, 이번에 처음 보는데. 아, 반에서 옮겨온 아이네. 머리 좋다던데. 지원은 계속 본다. 은서를 본다. 그것이 8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줄은 아직 지원은 모른다. 어머니는 이 갈등을 지켜본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버지와 지우의 싸움을 본다. 그럼 자동차는 왜 안전한데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데이터를 봐봤잖아요. 제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지우, 아버지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말한다. 너를 걱정해서. 걱정은 감정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지우가 자른다. 제가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는데 여전히 안 된다고만 하세요. 지우는 밥을 밀어낸다. 식욕도 떨어져요. 어머니는 개입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밥을 담는다. 밥을 담을 때 어머니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천천하다. 마치 이 갈등의 속도를 늦추려는 듯이. 어머니는 또 다른 것을 본다. 지원이 밥을 먹지 않는 것. 지원의 젓가락이 손에 들려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원아, 먹어. 어머니가 말한다. 밥은 먹어야지. 지원이 어머니를 본다. 형, 괜찮아? 응,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이 대답한다. 그냥 밥을 먹어. 어머니는 지원의 그릇에 조용히 반찬을 담아준다. 말없이. 어머니의 침묵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다. 누나가 왜 이러는 거야? 지원이 중얼거린다. 아버지도, 누나도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저녁 식탁은 조용해진다. 밥 먹는 소리만 들린다.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고 3개월이 흘렀을 때 오토바이는 이 가정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어간다. 저녁 식탁에서는 거의 말이 없어진다. 있다면 그것은 싸움이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거나 지우가 다시 오토바이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된다. 지우, 다시 그거 얘기하냐? 아버지가 밥을 놓으며 묻는다. 목소리가 피곤하다. 왜? 계속 그 얘기만 해? 아버지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요. 지우가 대답한다. 제 논리를 반박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안 묻겠어요. 반박을 뭐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말한다. 너 안전하다고 해도 난 싫어.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거부일 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왜 꼭 여자라고 해서 금지를 하세요?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잖아. 그래서야. 아버지가 대답한다. 너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것도 이상해요. 그럼 지원이는요? 지원이도 위험하지 않아요? 지우가 지원을 본다.
지원이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아, 그건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지우의 눈빛이 매섭다. 왜 자기 딸한테는 안 되고 아들한테는 괜찮아요? 지우,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말한다.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도 결국은 아버지 편이네요. 지우가 일어난다. 제 방에서 공부할게요. 밥 때문에 자꾸만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지우는 식탁을 떠난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다. 아버지는 밥을 내려놓는다. 한 입도 못 먹겠네.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머니는 밥을 계속 담는다. 손이 의도적으로 천천하다. 지원은 여전히 밥을 먹지 않는다. 젓가락을 들고만 있다. 지원아, 먹어. 어머니가 말한다. 밥 빨아줘. 남겨두지 마. 지원이 밥을 입에 넣는다. 하지만 씹지 않는다. 그냥 입에만 있다. 형아, 뭐하니? 어머니가 묻는다. 밥이 맛이 없어? 아니, 뭐, 그냥. 지원이 대답한다. 먹기 싫을 뿐이야. 지원은 밥을 삼킨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6개월의 극심한 갈등 끝에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월급을 저축하고 마침내 구입한다.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 주 5일 하루 4시간. 월 500만 원이 넘지 않는 돈이지만 지우는 매달 250만 원을 저축한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리고 마침내 확인서를 드릴게요. 오토바이 구매 완료했으니까요. 판매원이 말한다. 축하합니다. 이제 오너가 되셨네요. 지우는 서명한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소유한다. 주차장에 놓여있는 오토바이. 검은색, 깔끔한 라인. 지우는 그것을 본다. 오랫동안 본다. 이제 나의 것이다. 지우가 중얼거린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제 선택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발견한다. 주차장에 놓여있는 오토바이를 본다. 번호판까지 확인한다.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아버지는 그 오토바이를 바라본다. 한참을 본다. 손을 뻗었다가 내린다. 손가락이 떨린다. 지우야, 이건. 아버지가 지우를 찾아가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있다. 문을 닫아 건다. 톡 하는 소리. 아버지는 그 문을 본다. 지우, 나와. 아버지가 문을 두드린다. 우리 얘기하자. 할 말이 없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린다. 제 결정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지우. 아버지가 또 문을 두드린다. 이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아버지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지우가 묻는다. 제가 위험한 사람인가요? 무책임한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대답한다. 너는 잘했어. 근데 여전히 위험해. 위험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담담하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아버지는 답할 수 없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나? 아버지는 저를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상처였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지 않고 말한다. 제가 아버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딸인가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나와 밥 먹자. 아버지가 말한다. 너 밥을 못 먹었을 거지? 저는 제 방에서 먹겠습니다. 지우가 대답한다. 혼자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거실로 나온다. 어머니는 밥을 담고 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묻는다. 지우가 오토바이를 샀네. 아버지가 말한다. 이미 구매했어. 내 반대는 듣지 않았고, 그렇겠지. 지우는 그런 아이니까. 어머니가 대답한다. 더 이상 막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겠네. 난 뭐를 해야 할까? 아버지가 묻는다. 내 딸이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머니는 밥을 담으면서 대답한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이제 아버지는 거실에서 옛 사진을 본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중학교 때 3명이 함께 찍은 사진들.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마이너스 셋 다 웃고 있다.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 마이너스 지우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 마이너스 지원이 엄마 팔을 잡고 있다. 그 안에는 모두 미소가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사진을 자꾸만 만진다.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로. 아버지가 혼잣말을 한다. 지우도 이렇게 말 안 듣지 않았고, 지원이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고, 그때가 좋았어. 정말 손이 떨린다. 사진이 떨린다. 지원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모범생이다. 담임 선생님도 지원을 좋아한다. 지원이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성실하더라고. 반 분위기도 안정적이고 다른 학생들도 지원에게 대한다. 지원이 숙제 좀 봐줄 수 있어? 지원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 지원은 항상 도와준다. 학교에서 지원은 완벽하다. 하지만 집에 오면 지원은 투명 인간이 된다. 누나와 아버지의 싸움 사이에서 지원은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한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다. 형아, 밥해. 어머니가 말한다. 지원이 밥을 먹지 않을 때 엄마가 해줬잖아. 응, 알아. 고마워. 지원이 밥을 집는다. 하지만 한 입, 두 입, 더 먹지 않는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본다. 지우가 자신의 방으로 가는 뒷모습, 아버지가 거실에서 사진을 보는 모습, 지원이 벽에 기대선 모습,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 6개월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갈등, 침묵, 외면. 어머니는 한 번도 말을 걸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계속 움직인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한다. 아무도 먹지 않아도 밥을 한다. 누군가는 이것을 먹어야 하니까.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담는다. 따뜻한 국을 퍼낸다. 반찬을 예쁘게 담는다. 마치 축제를 준비하듯이. 어머니의 밥은 그 자체로 말이다.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는 계속 함께라는 말. 어머니는 지원의 방문을 살짝 연다. 지원이 침묵해 있는 것을 본다. 지원은 책을 읽고 있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오래 멈춰 있다. 지원이, 어머니가 속삭인다. 뭐하니? 아, 엄마, 그냥 책을. 지원이 대답한다. 엄마, 들어와도 괜찮아. 지원은 엄마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나도 아버지도
모두가 자신의 아픔만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픔은 너무나 작은 것 같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고 돌아간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은 어머니가 자신을 본다는 것을 느낀다. 엄마가 나를 봤어. 지원이 중얼거린다. 적어도 엄마는 이것이 지원의 8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본다는 것. 밤이 깊어진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옛 사진을 본다.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조용히 앉는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찾는다. 잡는다.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손으로만 대답한다.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쥔다. 이 몇십 년을 뭐 했는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계속한다.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뭘 해줬나? 해준 게 많아. 충분히 많아. 어머니가 말한다.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 충분해. 자식들이 싸우는데 난 뭐 하고 있었나? 아버지가 묻는다. 누나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대로면 미워하게 할 거야. 내가 아버지의 목이 메인다. 난 뭘 해줘야 할까? 어떻게 돌려놔야 할까? 당신은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도 사랑이야. 어머니가 말한다.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야. 말로,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묻는다. 아버지, 그냥 변해줘. 더 이상 막지 말고 대신 지켜줘. 그런 마음으로 지켜준다는 게 뭔데?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신뢰하면서 지켜준다는 뜻이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아이들을 믿어줘. 그럼 아이들도 아버지를 믿을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생각이 8년을 더 길게 만들 것이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아버지가 약속하듯이 말한다. 내가 노력해야겠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그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밤은 깊어진다. 저 멀리 학교는 밤 10시가 된다. 지원은 숙제를 하면서 생각한다. 누나, 괜찮을까? 아버지와 누나, 언제쯤 괜찮아질까? 엄마는 왜 자꾸만 밥을 담을까? 사랑인가? 지원은 깨닫지 못한다. 어머니의 밥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극심한 갈등이 거의 6개월을 이어진 어느 날 사건이 터진다. 아침 도로 신호등. 지우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며칠 동안 아버지의 반대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탈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만 탔던 오토바이다. 오늘은 처음으로 실제 도로에 나선 것이다.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려는 듯이, 자신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아버지, 봤나? 지우가 중얼거린다. 내가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어. 어라, 이건? 어느 순간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나타난다. 운전자는 지우를 보지 못했다. 신호는 지우에게 유리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전개된다. 충돌. 지우의 오토바이는 날아간다. 바닥에 부딪힌다. 지우의 몸도 날아간다.
인근 주민이 경찰과 119를 부른다. 누군가 쓰러졌어요. 빨리. 사이렌 소리. 양쪽 다리의 골절, 복부 내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다.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의사에게 말한다. 살 수 있죠? 선생님, 살 수 있죠? 의사는 아버지를 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춘다. 가족분들 준비하세요. 만약의 경우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그 순간을 마치 영화처럼 경험한다. 8년 전 자신의 형이 사라진 그 병원과 같은 복도, 같은 냄새, 같은 절망감. 안 돼, 안 돼. 또, 아니야.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살려줘. 아버지의 손은 흔들린다. 아버지는 신발을 신은 채로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돌처럼 8년 전 삼촌을 잃었을 때의 그 감정이 전부 돌아온다.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혼잣말을 한다. 내가 손가락이 떨린다. 내 트라우마 때문에 딸을 제약했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토바이는 내가 반대했던 것이고 딸은 내 반대를 무시했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 내가 죽여버렸다. 내 딸을. 내가. 자책의 소용돌이가 아버지를 집어삼킨다. 아버지는 같은 생각만 반복한다. 내가 죽였다. 내가.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온 어머니. 지우가 사고를 당했어. 심각한. 정말 심각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비명이었다. 어머니는 뛰어간다. 차를 버리고 뛰어간다. 응급실 복도. 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움직임은 명확하다. 어머니는 응급실 복도를 재빠르게 거쳐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시체처럼.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지금, 지우가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 어머니가 말한다. 그것만 기억해. 지금이 중요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본다. 눈빛이 완전히 사라진 눈. 미안해. 내가. 아버지가 말한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끊는다. 지금은 미안한 게 아니야. 지금은 지우를 살려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결연하다. 우리 딸 반드시 살 거야. 꼭 살 거야. 알았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응. 지우를 살려야 해. 아버지가 되낸다. 살려야 해. 그 밤 어머니는 밤을 새운다. 병실 옆 의자에서 의료진이 지우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말한다. 뇌파도 약하고요. 앞으로 72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관찰한다. 지우의 얼굴을 본다. 얼굴은 부어있다.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다. 다리는 석고로 감싸져 있다. 우리 지우. 어머니가 속삭인다. 깨어나. 제발.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자다 깬다.
악몽을 본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지우, 네, 딸. 아버지가 소리친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으로 간다. 깼어? 꿈이야. 악몽이야. 어머니가 말한다. 지우는 살아있어. 여기, 옆에, 살아있어. 아버지는 지우를 본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인다. 살아있는 증거. 물 마실래? 어머니가 묻는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는 물을 가져다 준다. 아버지는 마신다. 하지만 곧 토한다. 불안감 때문에. 아버지가 올 때 어머니는 손수건을 건넨다. 말없이 뭔가 해줄 게 없나? 아버지가 묻는다. 우리 딸을 위해 뭔가 해줄게. 지금 여기 있어줘. 그것만 충분해. 어머니가 대답한다. 지우를 지켜줘. 너의 사랑으로. 어머니는 의료 기록을 챙긴다. 지우의 상태를 기록한 차트, 검사 결과, 보고서. 의사에게 다가간다.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묻는다. 제 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어머니를 본다. 지우의 뇌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머니가 묻는다. 목소리가 차분하다. 회복 가능성은 몇 %까지 예상되세요? 의사가 놀란다. 남편이 무너져 있는 와중에 아내는 차분하게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CT 촬영 결과 뇌 부종은 있지만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설명한다. 의식 회복이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머니가 다시 묻는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의 딸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그 정도 사고에서 살아난 것 자체가.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기억한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 아버지는 그 질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지원은 학교에서 불려간다. 교감실. 지원이 엄마가 왔대. 빨리 나가. 교감이 말한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는 것은 뭐 일어난 거예요? 지원이 묻는다. 너, 누나, 알고 있지? 어머니가 말한다. 누나가 사고를 당했어. 뭐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교통사고야. 오토바이 사고. 어머니가 계속한다. 누나가 지금 병원에 있어. 지원의 얼굴이 변한다. 혈색이 빠진다. 입술이 하얀색으로 변한다. 누나가 죽었어요? 지원이 묻는다. 아직 의식이 없대. 어머니가 대답한다. 엄마가 여기 너를 데려왔어. 지원은 말이 없다. 그의 입술은 떨린다. 병원. 지원은 병원 복도에서 벽에 기대선 채로 눈을 감는다.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원의 몸은 경직되어 있다. 누나, 깨어나야 해. 지원이 속삭인다. 제발, 누나, 깨어나. 어머니는 지원을 본다. 지원이 누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본다.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지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본다. 그 침묵의 무게. 어머니는 지원을 안는다. 첫 번째로 분명하게. 손을 뻗어서 지원을 안는다. 엄마가 여기 있어. 지원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원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에 자신을 맡긴다. 누나, 살아야 해.
지원이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댄다. 누나. 네. 누나. 처음으로 지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은서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지우, 교통사고 났대. 심각하다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지우가 사고를 당했다고? 응. 오토바이 사고. 병원에 있대는데. 어느 병원이야? 어느 병원이야? 은서는 병원 주소를 검색한다. 가방을 들고 뛰어나간다. 학교를 빠져나간다. 지우 언니, 살아있어. 꼭. 은서는 중얼거린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서울대 함께 가야 하는데. 은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간다. 병원 복도. 은서는 지원을 만난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MT 이후로 처음이다. 지원은 벽에 기대서 있다. 은서는 지원을 본다. 지원이네? 은서가 말한다. 지원이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다. 누나가 어떻게 됐어요? 은서가 묻는다. 지원은 입을 열지 못한다. 말할 수 없다. 너무 두려워서. 의식이 없다고 했어. 아직. 지원이 간신히 말한다. 살아만 있어. 누나가 살아만 있어. 은서는 지원 옆에 앉는다. 말없이 둘은 함께 기다린다. 누나를 위해 우리 뭘 해줄 수 있을까? 은서가 중얼거린다. 지우 언니, 살아. 꼭. 그 밤은 길다. 병원 복도는 밤새 환하다. 의료진들이 계속 움직인다. 어머니는 지우 옆에 있다. 아버지도 옆에 있다. 지원과 은서도 복도에서 기다린다.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이게 내 때문이야. 모두 내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지금은 지우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묻는다. 내가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본다. 지금 여기 있어줘. 지우가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여기 있어줘. 그게 전부야.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손, 생명이 있는 손. 지우, 아빠가 여기 있어. 깨어나. 제발, 깨어나. 아버지가 속삭인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72시간이 지난다. 지우가 의식을 되찾는 데는 2주 하루가 걸렸다. 14일간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에게는 기적이었다. 신경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우는 눈을 떴다. 아침 7시 42분. 간호사가 수액을 맞춰주고 있었다. 눈이? 간호사가 소리친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 눈을 떴어요. 의료진이 달려온다. 지우야, 엄마다. 들려? 어머니가 손을 잡는다. 지우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엄마, 여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 딸, 깨어났어. 의료진과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우, 알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버지가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 딸, 살았어. 지우는 입을 움직이려고 한다.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튜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우는 눈으로만 표현한다. 공포, 고통, 혼란. 괜찮아.
괜찮아. 너는 의식불명 상태였어. 2주를 자고 있었어. 의사가 설명한다. 지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살았어. 너는 살았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목소리가 없는 울음. 처음 몇 시간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비 상태. 지우는 눈빛으로만 주변을 인식했다. 엄마, 여기. 어머니의 손을 본다. 자신의 손 위에 있는 어머니의 손. 응, 엄마가 잡고 있어.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지우, 깨어났어. 살았어. 의료진은 집중적인 신경 재활을 시작한다. 재활 전문가들이 매일 지우를 찾아온다. 팔을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더 강하게. 재활사가 지우의 팔을 움직인다. 지우의 얼굴이 찡그러진다. 고통? 이건 너무 아파요. 지우가 처음으로 말한다. 목소리가 약하다. 하지만 말이다. 알아. 고생이 많아. 하지만 이 정도는 견디야 해. 너는 강한 아이니까. 재활사가 격려한다. 3주 후 지우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움직인다. 그것만으로도 의료진은 낙관적이 된다. 좋아. 계속 이렇게 해. 의사가 말한다. 신경이 깨어나고 있어. 이건 정말 좋은 신호야. 4주 후 지우는 목을 움직일 수 있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버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본다. 우리 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내가 죽인 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를 친다. 그런 말 하지 마. 지우는 살았어. 우리 딸은 살았어. 5주 후 지우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기증이 심했다. 어지러워. 엄마, 어질러. 지우가 호소한다. 알아. 뇌가 다시 적응하는 중이야.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쓸어준다. 의료진은 어지러움증 약을 준다. 이걸 먹으면 좀 나을 거야. 간호사가 말한다. 6주 후 지우는 휠체어에 탈 수 있었다. 하지만 팔의 힘이 부족해 휠체어 조종이 어려웠다. 더 세게 손가락에 힘을 줘. 재활사가 지우의 손을 잡고 조종한다. 아프지만 이 고통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해. 견뎌내. 너는 할 수 있어.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고통 때문에. 그런데도 지우는 시도한다.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지우가 묻는다. 응,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딸은 항상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어머니가 대답한다. 재활 전문가는 매일 지우를 괴롭혔다. 팔을 움직이세요. 다리를 움직이세요. 더 강하게. 더. 지우는 울음을 터뜨린다. 안 돼. 너무 아파. 못하겠어. 지우가 소리친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시도한다. 7주 후 지우는 보조기를 이용해 처음으로 몇 발짝을 걸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다리가 떨린다. 할 수 있어. 지우가 중얼거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본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딸이 다시 걷고 있다. 아버지가 소리 없이 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지우를 받친다. 다리가 아파요. 엄마, 알아.
알아. 잠깐 쉴까? 어머니가 묻는다. 아니, 아니야. 더, 더 하고 싶어. 지우가 말한다. 내가 다시 정상처럼 걸을 수 있어야 해. 8주 후 걷는 거리가 늘어난다. 한 발 한 발씩 병실에서 복도로. 지우, 너는 정말 강한 아이네. 의사가 말한다. 이 정도 회복 일반적이지 않아. 넌 정말 기적이야. 9주 후 지우는 보조기를 이용해 계단을 오르는 시도를 했다. 한 계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우가 자신을 북돋운다. 아버지가 내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나는 살아야 해. 2계단. 아직도 힘이 부족했지만 가능했다. 아버지는 병실을 떠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을 지킨다. 우리 딸, 마, 내가 지켜주고 있잖아. 아버지가 지우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싶어. 제발 살아달라. 아버지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극도의 피로, 자책, 후회. 수염이 길어졌다. 면도할 시간도 없이 옷도 구겨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다. 극도의 사랑.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샌다. 자, 밥 먹어. 넌 먹지 않으면 쓰러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밥을 준다. 아버지는 밥을 집는다. 한 입, 2입. 못 먹겠어.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아버지가 말한다. 내 딸이 저기 누워 있는데 어떻게 밥을. 지우가 너한테 밥을 먹으라고 할 걸 알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밥그릇을 자신이 들고 한 숟가락을 뜬다. 자, 먹어. 아버지는 입을 연다. 어머니의 손을 따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말한다. 넌 왜 이렇게 강해? 너도 강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대답한다. 누군가는 선체로 있어야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책으로 무너질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등을 문질러 준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쉬, 쉬, 괜찮아. 우리 딸은 살았어. 우리 딸은 살았어. 어머니가 반복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등 위에 머리를 댄다. 네,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먹먹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마주할 수 있을까?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 충분해. 지우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다. 병실 침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헌신을 명확하게 본다. 8년을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옆에 있던 어머니.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알지만 묻지 않던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지우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지우도 돌보고. 지우가 처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다. 엄마. 첫 단어는 엄마였다. 엄마. 있어? 어머니가 달려온다.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지우.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는다. 물. 마시고 싶어요. 지우가 다음으로 말한다. 어머니는 물을 가져다 준다. 빨대를 넣어서 천천히, 천천히 마셔. 지우가 물을 마신다. 작은 모금이지만 중요하다. 어머니는 딸이 부르는 그 이름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우리 지우. 살았다. 정말 살았다.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댄다. 엄마의 딸이
살았다. 지우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우가 묻는다.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만 질문은 명확했다. 아버지, 왜 안 오세요? 지우가 문다. 아버지는 지우를 본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한다. 눈물이 나온다. 아버지, 저한테 뭐해요? 지우가 다시 묻는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아버지가 입을 벌리려 한다. 형이 나한테 아버지가 시작하다가 멈춘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지우는 깨닫는다. 아버지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막은 것이 억압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였다는 것을, 아버지가 자신을 제약한 것이 무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지우가 말한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손, 생명이 있는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되풀이한다.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아버지는 충분히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제약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우가 말한다. 그렇게 아파도 깨어난 이유는 아버지의 그 손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것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모든 말을 담는다.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형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어머니도 처음으로 명확하게 듣는다. 8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형은. 아버지가 시작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형은 내 5살 위였어.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형을 따라다녔어. 어디든, 항상.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형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버지의 목이 메인다. 형의 친구들도 나를 좋아했고 교수님들도 형을 존경했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 형이 오토바이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이잇지 못한다. 정말 잘 탔거든. 형이 나도 몇 번 태워달라고 했어. 형이 웃으면서 태워줬어. 아버지가 계속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안 돌아왔어. 침묵이 흐른다. 긴 침묵. 내가 딸을 막은 거야. 형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목이 메어서. 그것도 막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긴다. 내 딸을 거의 죽게 했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는다. 처음으로 8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딸은 살았어. 지우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한다. 지금부터는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해야 해. 넌 할 수 있어. 지우는 병실에서 이 모든 것을 본다. 자신의 부모를 본다. 처음으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본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표현된 사랑. 극도의 헌신으로 바쳐지는 사랑. 아버지,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지우가 말한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회복 중인 지우는 서서히 몸을 다시 배워나간다. 침대에 앉기부터 시작한다. 천천히, 천천히. 의료진이 지우를 지탱한다. 지우는 앉는다. 가슴이 철렁한다. 어지러움, 어질러, 어질러. 지우가 호소한다. 이건 정상이야. 뇌가 적응하는 중이니까.
의료진이 말한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욕실 이동도 가능해진다. 어머니가 지우를 받친다. 여기, 조심해. 천천히. 다리가 떨린다. 엄마, 다리가 떨려. 알아, 알아. 견뎌내. 우리 지우, 잘하고 있어. 휠체어에 탈 수 있었다. 이제 휠체어에 혼자 탈 수 있겠지? 의료진이 묻는다. 지우는 시도한다. 팔의 힘으로 휠체어를 조종한다. 팔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거야. 계속해. 계속. 복도도 돌 수 있다. 휠체어로 복도를 나갈 수 있어요? 지우가 묻는다. 응, 할 수 있어. 해봐. 지우는 복도로 나간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처음으로 햇빛을 본다. 의식을 되찾고 처음으로 햇빛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지우가 중얼거린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보조기를 이용한 걷기. 한 발, 한 발, 천천히. 재활사가 지우를 받친다. 지우는 한 발을 뗀다. 고통이 흐른다. 아, 아파. 너무 아파. 그 통증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해. 견뎌내. 더, 한 발, 두 발, 세 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우가 스스로를 북돋운다. 계단을 오르는 시도. 지우야, 이건 어려울 거야. 괜찮아? 의료진이 묻는다. 아, 아니에요. 저, 하고 싶어요. 지우가 대답한다. 아버지를 마주치고 싶어요. 똑바로 서서 한 계단, 떨리는 다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두 계단. 아직도 힘이 부족하지만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병실을 떠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을 지킨다. 지우가 재활사와 함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일어난다. 지우,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말한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버지, 자랑이야. 지우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있다. 아버지, 저를 원망하시지 않으세요? 지우가 묻는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됐는데 원망? 아니, 넌 우리 딸이야. 아버지가 너를 원망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대답한다. 원망하는 건 나 자신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미안해서.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떨리는 손, 생명이 있는 손. 아버지,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우, 아버지가 딸을 본다. 진정으로 본다. 이 딸을 본다. 어머니는 지우의 회복을 보며 지우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지우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오토바이를 고집했는지. 어머니는 지우의 방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로 결심한다. 지우가 돌아올 때를 위해 정리 중 어머니는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한다. 어두운 색의 노트, 손글씨로 꼼꼼하게 정렬된 페이지들, 제목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제목. 어머니는 그 노트를 펼쳐 읽는다. 첫 페이지는 신경과학의 논문 요약이다. 의식에 대한 정의, 뇌의 신경망 구조, 관찰자 효과. 다음 페이지는 철학적 사고들이다. 우주와 개인의 관계, 죽음과 연속성,
사랑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들은 아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들이다. 아버지는 왜 날 제약하는가? 아버지의 손이 떨린 이유.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는 것.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딸은 단순히 반항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딸은 자신의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로의 편지 같은 글귀가 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손떨림, 이해해요. 그것은 사랑이군요. 극도의 사랑이 만드는 떨림이군요. 어머니는 그 글귀를 읽다가 넘어간다.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 지우, 알았구나. 이렇게, 알았구나. 어머니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챙긴다. 지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이 노트가 필요할 때가. 어머니는 며칠 후 은서를 만난다. 병원 복도에서 은서는 지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의 회복을 기원하며. 은서야. 어머니가 은서를 부른다. 은서가 어머니를 본다. 네. 어머니는 웃는다. 어머니는 은서를 본다. 지우가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니? 어머니가 묻는다. 은서는 생각한다. 네, 있어요. 지우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쓴 노트가 있어요. 은서가 대답한다. 제목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요. 어머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 그거야. 그 노트 말이야. 네, 은서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어머니가 말한다. 그 노트, 엄마가 가져도 될까? 은서는 어머니의 눈을 본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있다. 네, 물론이지요. 근데, 왜요? 지우가 그 노트를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해. 그래야 아버지가 딸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설명한다. 엄마가 은서한테 부탁해. 그 노트 가져다 줄래? 네, 네, 물론이지요. 은서는 지우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어머니는 은서의 손에서 노트를 받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서야. 어머니가 말한다. 너, 지우의 얼마나 좋은 친구니. 이런 중요한 것을 챙겨주다니. 아, 아니에요. 저도 지우 언니를 사랑해요. 은서가 말한다. 언니가 살아야 해요. 우리 함께 서울대 가야 해요. 어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는다. 너도 서울대 가려고? 네, 언니랑 같은 학과에 가고 싶어요. 지우는 회복이 진행되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 의료진이 지우를 재활실로 데려갈 때 아버지는 따라간다. 지우가 휠체어를 밀 때 아버지는 옆에서 손을 받쳐준다. 할 수 있어? 아파? 아버지가 계속 묻는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지우가 대답한다. 지우가 계단을 오를 때 아버지는 한 발 한 발을 함께 센다. 하나, 둘, 셋. 넌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아버지와 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눈맞춤을 한다. 말이 아닌 눈으로 하는 대화. 그 눈맞춤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극도의 사랑, 깊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은서가 병문 안을 온다. 은서의 손에는 지우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우가 다니던 그 가방. 실은 어머니가 은서에게 맡긴 것이었다. 은서, 와줘서 고마워. 지우가 말한다. 내가 깨어난 걸 축하하는 거야? 은서가 웃는다. 당연하지. 너 죽으면 누가 같이 서울대 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은서, 나 살았어. 정말. 지우가 말한다. 은서는 지우 옆에 앉는다. 너 정신나? 오토바이 타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은서가 묻는다. 농담 같지만 진지한 질문이다. 아, 아니야. 후회해. 지금은 후회해.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말이야. 지우가 대답한다. 근데 살았어. 그게 다야. 지원도 함께 있다. 병실 문 옆에서 쌍둥이 누나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세 명이 묵묵히 함께 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그 침묵 속에는 8주간의 기적이 담겨 있다. 지우는 어머니가 챙겨뒀던 노트를 펼친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적은 거 봐주실래요? 지우가 묻는다. 아버지는 노트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신경과학의 논문들을 읽는다. 철학적 사고들을 읽는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딸의 깊이 있는 관찰들을 읽는다. 아버지는 왜 날 제약하는가? 아버지는 그 제목을 보고 멈춘다. 눈물이 흐른다. 손이 떨린다. 노트가 떨린다. 읽어. 계속 읽어. 지우가 말한다. 저 썼어요. 아버지. 그 손떨림이 사랑이라고. 아버지는 계속 읽는다. 아버지의 손이 떨린 이유.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손떨림. 이해해요. 그것은 사랑이군요. 극도의 사랑이 만드는 떨림이군요. 그 떨림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지우, 지우, 아빠가 너를. 아버지의 목이 메인다. 지우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야? 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제약이 사랑이었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되풀이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아버지,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우가 말한다. 대신 제 앞으로의 선택들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아버지는 지우를 본다. 진정으로 본다. 이 딸을 본다.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어머니는 병실의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본다. 아버지와 지우가 함께 우는 것을. 어머니는 미소 짓는다. 조용한 미소. 이것이 필요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안다. 좋아, 좋아.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8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2개월이 넘는 이번 기간 동안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제 앞으로의 꿈 들어주실래요? 응, 들어볼게. 저는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이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어요. 지우가 말한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하지만 곧 펴진다. 그래, 그렇게 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딸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머니는 그 옆에서 계속 밥을 담는다. 밥을 담을 때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천천하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담고 싶은 것처럼. 지우가 퇴원하고 2개월 반이 지난 후 대학 입시 수능이 있다. 지우는 휠체어와 목발을 병행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지우, 할 수 있어. 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한다. 아버지가 응원할 거야. 지우는 시험장을 본다. 아버지, 불안해요. 지우가 말한다.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뇌도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그래도 넌 했어. 이 몇 개월을 견디어냈어. 넌 충분해. 어머니가 말한다. 수능 따위 상관없어. 넌 이미 우리의 자랑이야. 지우는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응시생들은 지우의 모습을 본다.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여학생. 하지만 지우는 떨리지 않는다. 이 정도 견딜 수 있어. 지우가 중얼거린다. 나는 오토바이 사고도 견뎠는데 수능은 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사실 밖에서 기다린다. 지우가 잘할까? 아버지가 묻는다. 할 거야. 우리 딸은 항상 해냈어. 어머니가 대답한다. 3시간, 4시간, 길고 긴 시간이 지난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 지우를 믿자. 지우는 우리의 딸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지우는 나온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밝았다. 왔어요. 끝냈어요. 지우가 말한다. 아버지, 엄마, 저 해냈어요. 아버지는 지우를 본다. 눈물이 난다. 우리 딸 정말 해냈다. 어머니는 지우를 안는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3개월 후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온다. 1월 중순 우편이 도착한다. 두껍고 무거운 봉투. 온다. 왔어. 지우가 중얼거린다. 아버지, 엄마, 봉투가 왔어. 손이 떨린다. 그 봉투를 열 때까지. 지우는 봉투를 천천히 연다. 하얀 종이, 글씨들, 합격증. 지우가 읽는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목소리가 떨린다. 같은 과, 같은 학교, 삼촌과 같은 과에. 지우가 종이를 들고 본다. 오랫동안 우리 딸이 합격했다. 아버지가 말한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우리 지우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울음을 터뜨린다. 행복한 울음. 우리 지우 해냈다. 정말 해냈다. 아버지는 합격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보고 있다. 지우가 삼촌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아버지가 시간을 보낸다. 며칠을 생각한다. 삼촌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내를 생각한다. 아내가 8년을 이렇게 견뎌냈구나. 아버지가 깨닫는다. 아버지는 제안한다. 지우, 함께 삼촌의 무덤에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11월 15일이 아닌 새로운 날짜에 새로운 의미로 함께 가자. 지우는 아버지를 본다. 정말요? 아버지가 함께 가주실 거예요? 지우가 묻는다. 눈물이 고인다. 응, 함께 가자. 우리 가족이 함께
지원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누나의 입원 기간 동안 지원은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 아버지와 누나의 갈등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감정을 최소화했다. 모범생이 되었고 침묵했다. 누나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지원은 울지 못했다. 누나가 깨어났을 때도 기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원이 느낀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아버지에게 외면당해온 자신에 대한 상실. 하지만 지원도 대학을 준비한다. 누나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 지원이 중얼거린다. 하지만 누나랑 같은 길을 가고 싶어. 누나가 있는 곳으로. 지원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 합격한다.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 지원은 학교에서 불려간다.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대. 교감이 말한다. 지원의 대학 합격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교에 통보한 것이다. 뇌인지과학과 지원이가 교감이 놀란다. 누나와 같은 학과네. 정말 좋겠다. 형제가 함께 대학을. 지원은 웃는다.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 누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말한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본다.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8년을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지원의 방을 다시 연다. 이번엔 더 안으로 들어간다. 지원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어머니가 말한다. 지원이 어머니를 본다. 뭐예요, 엄마?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묻는다. 8년을 아버지 곁에서 누나의 울음을 들으면서 넌 혼자였지? 지원의 눈이 흔들린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미안해. 어머니가 말한다. 지원은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너의 침묵을, 너의 눈빛을, 너의 그 손을. 어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는다. 넌 혼자가 아니었어. 엄마가 항상 봤어. 지원의 몸이 떨린다. 엄마. 지원이 어머니를 본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응, 다 봤어. 넌 얼마나 혼자였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았어. 어머니가 말한다. 엄마는 너를 봤어. 항상 침묵 속에서 너를 봤어. 지원의 눈물이 흐른다. 처음으로 진정한 울음. 8년을 억제했던 눈물이 터진다. 엄마, 저 너무 혼자 외로웠어. 지원이 어머니에게 안긴다. 어머니의 품에서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원이 반복한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다를 거야. 어머니가 지원을 안는다. 우리 지원, 이제는 자신 있게 살아도 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은서는 지우가 입원한 병원을 자주 방문하면서 지원과 자주 만난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같은 시간에 병문안을 가다 보니 계속 만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때 학교 MT에서 본 그 남자가 이제 병원 복도에서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 처음 몇 개월은 그들은 말도 없이 기다렸다. 지우 언니, 빨리 깨어나자. 은서가 중얼거린다. 지원은 은서를 본다. 눈이 만난다. 고마워. 계속 와줘서. 지원이 말한다. 지우 언니 때문에 왔던 건데. 은서가 웃는다. 이제는
너 때문에도 오는 것 같아. 지원이 말한다. 고등학교 때 일방적이었던 감정이 이제는 서로를 보는 감정이 되고 있었다. 은서와 지원은 대학을 준비한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우리도 입시 준비 해야 하는데 은서가 말한다. 지우 언니, 미안해. 언니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아, 상관없어. 넌 오기만 해도 충분해. 지우가 대답한다. 사실 은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과학을 공부해 왔다. 지우와 함께 읽었던 논문들, 함께 꿈꿨던 미래. 은서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 합격한다. 병원에서 합격증을 들고 온다. 언니, 봐, 나도 합격했어. 은서가 외친다. 우리 함께 서울대 간다. 우리 함께. 지우는 은서를 본다. 눈물이 난다. 행복한 눈물. 은서, 고마워. 계속 있어줘서 고마워. 지우가 말한다. 고등학교 때의 우정이 대학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3명이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이 함께 가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침묵이 함께 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관찰이 함께 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3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우리 자식들 다 했다.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한다. 이번에도 아무도 보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안다.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밥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버지는 합격증을 들고 본다. 지우의 합격증, 지원의 합격증. 우리 아이들 둘 다 했구나.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자책의 눈물이 아니다. 자랑의 눈물이다. 내 아이들 정말 자랑이야.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정말 자랑이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얼굴이 변했다. 극도의 피로는 여전하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희망, 새로운 시작. 우리 잘했지? 우리 가족.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응, 우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대답한다. 아내, 정말 고마워. 이 몇 개월 견디어준 게 고마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응,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 해. 아이들을 제대로 봐줘야 해. 아버지가 말한다. 신뢰로, 사랑으로 봐줘야 해. 지우, 지원, 은서는 뇌인지 과학과에 같은 입학식을 기다린다. 입시 결과가 나오고 얼마 후, 우리 정말 함께 가는 거네? 지우가 묻는다. 응, 우리 함께 가야지. 지원이 대답한다. 우리 함께 이루자. 삼촌이 이루지 못한 꿈. 지우가 말한다.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서가 묻는다. 지우는 생각한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대. 아버지보다 더 똑똑했대. 그럼 아버지 복잡했겠네요. 형이 그렇게 뛰어나면 그렇겠지.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형을 사랑했던
극도의 사랑이 만든 복잡함. 그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 지우가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 대학 입학식, 뇌인지과학과 신입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온다. 지우, 지원, 은서, 세 명이 함께 들어간다. 같은 학과, 같은 강의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의실 밖에서 지켜본다. 우리 자식들, 정말 들어갔네.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우리 잘했지? 응, 우리 정말 잘했어. 이 몇 개월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아내, 정말 고마워. 이 모든 일을 견뎌줘서 고맙긴. 너도 충분히 잘했어.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어줬으니까. 어머니가 말한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자. 아이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쥔다. 응, 함께 살아가자. 1월 중순 우편이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지우가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합격증을 손에 들고 있다. 아버지는 침묵한다. 며칠을 침묵한다. 생각한다. 삼촌을 생각한다. 그 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아내를 생각한다. 아내가 8년을 이렇게 견뎌냈구나. 아버지가 깨닫는다. 내 트라우마를 받아주고 아이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그것도 받아주고. 아버지의 손이 떨린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어머니는 밥을 담고 있다. 우리 함께 가자. 삼촌의 무덤으로. 아버지가 제안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11월 15일이 아닌 새로운 날짜에 새로운 의미로 함께. 어머니는 밥 담기를 멈춘다. 정말요? 어머니가 묻는다. 응, 정말이야.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싶어. 우리 딸과 함께.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앞으로 다르게 살 거야. 아내와 아이들을 신뢰로, 사랑으로 봐줄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다. 좋아. 우리 함께 가자.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딸 준비되면 함께 가자. 지우는 그 말을 듣는다. 병실에서 정말요? 아버지가 제 앞으로의 선택을 존중하실 거예요? 지우가 묻는다. 응, 아버지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넌 우리의 딸이면서 동시에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이야. 그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존경할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지우가 말한다. 그럼 우리 함께 삼촌의 무덤에 가요. 1월의 어느 날 따뜻한 오후 서울대 캠퍼스 인근의 납골당. 이곳은 아버지의 매년 행성의 장소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온다. 어머니가 옆에 선다. 처음으로 어머니도 함께 무덤을 방문한다. 8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가는 것을 지켜봤지만 이제 어머니는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혼자 가셨어도
되셨는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었다. 지우는 합격증을 들고 무덤 앞에 선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도 그곳에 있다. 어머니도 그곳에 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함께 삼촌의 무덤 앞에 선다. 이것은 8년 동안 없던 장면이다. 어머니의 현존, 가족의 현존, 삼촌, 안녕. 지우가 속삭인다. 저,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지우는 무덤 앞에서 운다.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삼촌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의 눈물. 삼촌이 꿈꿨던 신경과학, 제가 계승할게요. 지우가 합격증을 들어 보인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제가 여기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함께 운다. 하지만 이 눈물은 8년 동안 반복해온 추도의 눈물과는 다르다. 이번 눈물은 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눈물은 딸을 위한 것이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우리 딸이 살았다.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죽음의 경계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는 이제 본다. 자신의 딸이 삼촌의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딸이 삼촌이 이루지 못한 꿈을 계승한다는 것을, 죽음을 초월한 우리 딸, 정말 자랑이야. 아버지가 말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이제 다르겠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느낀다. 8년을 함께 해온 여인의 손. 절대 놓지 않는 손. 응, 다르겠지. 정말 다를 거야. 아버지가 대답한다. 아버지는 깨닫는다. 자신이 8년을 혼자인 줄 알았지만 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매년 11월 15일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손잡음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서자.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대답한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아버지가 지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우의 현실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본다. 지우를 살아있는 딸로, 성숙한 청년으로, 삼촌의 꿈을 계승하는 학생으로. 지우의 생각도 달라졌다. 아버지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우는 이제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모든 제약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마워요. 지우가 아버지에게 말한다. 당신의 그 사랑, 이제 알았어요. 우리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제 다를 거야. 아버지가 다를 거야. 지우는 아버지를 안는다. 처음으로 진정한 포옹.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본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우는 것을.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좋아, 좋아. 이제 시작이야. 대학 입학식, 뇌인지과학과. 봄날, 신입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온다. 지우, 지원, 은서. 3명이 함께 들어간다. 같은 학과, 같은 강의실, 같은 미래. 교수는 그들을 처음 본다. 3명의 젊은이들. 교수가 중얼거린다.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이들이 뭘 연구할까? 3명의 젊은이들이 신경과학의 길로 나아간다.
의식의 본질을 탐구한다. 뇌의 신경망을 연구한다. 삼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잇는다. 지원은 다른 학년이지만 같은 건물에서 공부한다. 은서는 지원 옆에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8년을 거친 후 다시 시작되는 인연. 그 인연이 사랑으로 깊어진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지원과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다. 어머니도 옆에 있다. 카페에서 지원이 아버지를 봐. 아버지가 말한다. 너를 이렇게 오래 무시했어. 미안해. 정말. 지원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눈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지원이 말한다. 누나 때문에 그러신 거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고 미안한 건 변함이 없어.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너도 아버지의 자랑이야. 정말. 지원은 울지 않는다. 지원의 눈은 이미 말라 있었다. 8년을 침묵으로 견디어온 사람은 말로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며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지원 사이에 있다.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원의 어깨에도 손을 얹는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이야. 어머니가 말한다. 지우, 지원, 은서는 뇌인지 과학과에 같은 연구실에 들어간다. 교수는 그들을 지도한다. 너희들, 뭔가 다르네. 특별한 것 같은데. 교수가 말한다. 너희들,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 지우가 대답한다. 삼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고 싶습니다. 삼촌? 교수가 묻는다. 제 아버지, 형이 있었어요.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 하던 분,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우가 설명한다. 우리 그분이 유지를 이어가고 싶어요. 교수는 지우를 본다. 그 눈에 담긴 것들을 본다. 극도의 사랑, 깊은 상실, 그리고 초월. 좋은 목표야. 정말 좋은 목표야. 교수가 말한다. 그분 틀림없이 자랑스러울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을 본다. 3명의 젊은이들이 신경과학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모습. 아버지는 깨닫는다. 딸의 노트에 적혀 있던 말이 맞다는 것을.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그 말이. 자신이 지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자신이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내가 관찰했던 딸이 살았다.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내가 무시했던 아들이 성장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옆에 서 있다. 8년간 그러했듯이 지혜로운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손은 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다. 느슨하지 않은 손잡음. 절대 놓지 않는 손. 고마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만 미안해해. 넌 충분히 사랑했어. 어머니가 말한다. 이제 함께 가자.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응, 함께 살아가자. 아버지가 대답한다. 이제 아버지는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모두가 치유되고 성장하고 새로운 가족이 된다.
삼촌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되었다. 그곳은 8년의 침묵이 깨지고 새로운 말들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그곳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력의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손이 있었다. 어머니의 침묵이 아버지의 언어가 되고 어머니의 관찰이 가족의 희망이 되는 곳. 가정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켜냈기 때문에 8년의 시간이 모두를 변화시켰다. 극도의 공포가 극도의 사랑으로, 침묵이 언어로, 분열이 회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우리 정말 잘했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응, 우리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발 더 나아가자. 응, 우리 함께. 어머니가 대답한다. 그들은 삼촌의 무덤 앞에서 선다. 아버지, 어머니, 지우. 한 가족. 다시 태어난 한 가족. 멋쟁이 삼촌. 고마워.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지우가 속삭인다. 그리고 아버지, 고마워. 당신의 극도의 사랑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지우가 합격증을 무덤 앞에 놓는다. 삼촌, 이 꿈 우리가 이어갈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분다. 흰색 국화가 살랑인다. 우리 함께 살아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는다. 침묵과 사랑, 관찰과 성장, 죽음과 생명, 가정의 중심에서 어머니의 손이 모든 것을 지켜냈다.